안녕하세요. 법 알려주는 남자 서초동 이병찬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는데 어떠한 경우에 기각이 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였을 때 법에서는 어느 경우에 기각을 하는지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파산 면책을 포함해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두 번째가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용소득으로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용소득이란 신청인이 자기의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하고요. 이 변제할 수 있는 소득으로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 전액을 변제를 하여야 하는데, 그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은 예를 들어서 세금을 말합니다. 그 세금을 일정 기간 내에 모두 변제를 하는 걸로 신청을 해야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세금을 전액 변제할 수 없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기각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금이 많으신 분들은, 이것을 다 변제를 할 수 없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없고 파산으로 진행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에 대해서 부인하는 판례도 있는데요.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채권, 즉 세금에 대해서 법원에서 변제기간을 전체 변제기간의 2분의 1 미만으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에 불복한 경우라 하더라도 개시 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많아서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변제를 하여야 모두 변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무리하게 변제기간의 2분의 1 미만으로 변제를 하라는 변제기간을 제출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청인이 진행할 수 없는 변제기간을 요구하는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변제기간 2분의 1을 초과하더라도 최저 변제액만 변제를 한다면 충분히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적합하다고 보지 않은 판례에서 중요한 예가 있는데요.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시 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 제공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서 부의권 행사로 증가된 청산가치만큼 변제하지 못하는 변제기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기각사유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판례는 기각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통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 전까지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라도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것이 아니라 개시 결정을 한 후에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변제기획안 수정 명령 등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인권 행사 명령이란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 제공 행위를 취소하여 원상복구를 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 포섭을 시켜서 부인권 행사로 증가될 청산가치만큼 다시 복귀를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인권 행사를 하거나 부인권 행사로 증가될 청산가치만큼 변제기획안 수정명령을 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을 기각시키지 말고 부인권이나 변제기획안 수정명령을 통하여 되도록이면 개인회생을 진행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할 때에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판례에서 인정하는 예는 신청일 1년 전 이내에 총 채무액의 50%에 상당하는 대출을 받고 대부분을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고도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 성실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와 비슷한 예에서 부인을 하고 있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신문을 통해서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즉 일단 법원이 요구한 보정사항에 대해서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다시 요구를 해야 할 것이지 곧바로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인하는 예는 신청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채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을 바로 기각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 직전까지도 채무를 돌려막게 하여 채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개시 신청을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신청 기각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갱생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기각하지 말고 진행하게끔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금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또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